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과 뇌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뇌 강의는 의과대학 교수님이신 그 뇌를 전공하고 계시는 문일수 교수님과 파라미타 칼리지 불교 전공인 이철원 저가 함께 강의를 진행하는 융복합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없는 3, 4주 동안 제가 먼저 마음과 뇌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소개하고 이어서 4주차에 문일수 교수님께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뇌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아마 부처 불자 다음으로 마음 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교를 이야기할 때 보통 마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경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뇌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본 강좌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강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년간 문일수 교수님과 제가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서로 배우게 되고 또 서로 다른 점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뇌를 어떻게 서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의학이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이 문일수 교수님과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함께 강의실에 있으면서 강의를 서로 듣고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융복합 강좌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불교 경전에 나타나고 있는 마음의 구조를 현대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서 심신 문제, 다시 말해서 마음과 우리 몸의 문제, 또 학습과 기억, 의식, 우리가 화를 내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는 것,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fMRI라든지 최신 기계 장비, 의료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뇌과학이 발달을 가져왔고 요사이 인공지능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작용에 대해서 신경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불교의 그 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강좌는 불교와 의학이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두 교수와 함께 강의실에서 서로의 강의를 듣고서 서로 이해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최대한 마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좌는 이게 거꾸로 갔네요. 그죠? 자, 강의 교재는 이 클래스에 탑재한 자료를 출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직 여기에 관한 강의 교재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기존에 나와 있는 강의 교재를 참고로 사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강의 내용은 이 클래스에 탑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출력하셔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3시간짜리 강의죠. 그래서 첫 수업은 제가 불교에서 본 마음, 주로 이제 마음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중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문일수 교수님께서 마음에 대한 이 뇌과학을 설명하시게 되겠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그 강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이렇게 제가 먼저 강의하고 뇌를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좌는 제목이 마음과 뇌라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수강을 하게 됩니다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주제이고 또 특히 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수강을 신청해 놓고도 나중에 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과 뇌라고 하는 강좌는 다른 대학에서는 접할 수 없는 이러한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금까지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가 이 뇌과학과 함께 접목해서 이것을 풀이를 하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특강을 할 경우에도 보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이 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번 강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수업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자,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출석 점수는 20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각각 30점 되겠고요. 과제와 수업 태도 이렇게 해서 각 10%씩 잡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강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수업 태도가 좀 좋지 못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꼭 이게 점수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자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수를 배정했습니다. 총점 50점 이하는 F 처리가 된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출석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고 과제 제출을 하면 무난히 50점은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평가 기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는 따로 없고 이 클래스에 탑재된 그 내용들을 프린트해 오셔서 수업에 여러분들이 지참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시험은 이 클래스에 탑재된 그 내용과 수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를 하게 되고 시험은 OMR 카드를 이용해서 답안지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 칠 때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하고 수정 테이프를 지참하기 바랍니다. 과제물은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과제를 제시하게 되면 이 클래스에 기한 내로 탑재를 하면 됩니다. 출석은요, 한 번 결석에 마이너스 1점씩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태도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질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수업 진행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 점수를 부과하는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출결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주 강의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F 성적이 나가게 됩니다. 15주 강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4회 이상 결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출석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각 3회 시에는 1회 결석으로 처리되고 수업시간 5분 이후는 지각 30분 이후에는 결석 처리되는, 이것은 학교의 그 규칙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출석을 체크하기 때문에 지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좌가 3시간 강좌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해놓고 간혹 학생 중에서 수업 중간에 나가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 강의는 저희가 첫 시간, 둘째 시간 출석 체크를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중간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출석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출결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석을 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마치고 난 뒤에 반드시 스마트 출결 스스로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강의 후에 바로 교수님께 수정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유고 결석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본인의 그 결혼했다든지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그 외에 이제 사망과 관련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병원 치료나 이런 경우에는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증빙 서류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증 기간이 각자 오른쪽에 지금 슬라이드에 나타나고 있죠. 남학생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나 예비군 훈련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는 증빙 서류가 소집 통지서라든지 소집 필정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학과에서 뭐 교육 실습이나 각종 학술 여행 야외 실습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수장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간혹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반드시 부수장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빙 서류들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유드림스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셔갖고 학사 정보 이쪽 클릭을 교과 수업 출결 관리 유고 결석 인정 신청서 등록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셔서 여러분들이 유고 결석 신청서를 신청하면 학과에서는 그 승인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고 결석 인정 신청서하고 증빙 수료를 출력해서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카피를 해서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는 카피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강의 시간에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서로 지켜서 강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딜 가나 휴대폰은 진동 내지는 전원을 꺼달라고 하는 메시지는 늘 뜨고 있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전원을 끄거나 진동 모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 전에는 입실이 완료되어야 수업이 진행이 원만히 되겠죠. 그리고
이 개인 질문과 개인 상담은 언제라도 환영을 합니다. 특히 이 강좌는 마음과 뇌라고 하는 상당히 여러분에게 관심도 많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질문하거나 이럴 때는 쉬는 시간이나 또는 교수님께 직접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는 문자로 남겨주면 반드시 강의를 하도록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관련한 정보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과제라든지 각종 강의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이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이번 학기 저희들이 밴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밴드로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또 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강의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석 인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결제가 있어야 된다. 자, 주별 강의 내용. 이번 주 그러니까 15주 동안 이번 학기는 15주를 채 못 채우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별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는 강의 소개 및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심신 문제,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은 하나인가 둘인가부터 우리 마음과 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 같은가 다른가, 뭐 이런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주는 초기 불교에서 보는 마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요. 여기 대해서 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가에 대해서 문일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2주, 3주, 4주 쭉 보시면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나서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친 기본적인 그런 그 사상이 있고 이후에 이 불교가 이 발달되면서 점차적으로 그 마음에 대한 것들도 보다도 폭넓고 보다 깊이 연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 그리고 나중에 유식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음을 따로 전문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는데요. 불교에 있어서의 한 학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보는 마음, 또 부파 불교 시대, 다시 말해서 불교가 발달을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음을 보다도 폭넓게 이해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시기에 마음을 어떻게 바라봤느냐라고 하는 것, 이어서 대승불교라고 하죠. 이때의 유식학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과정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문일수 교수님께서 이어서 그 뇌의 구조가 어떤가, 그리고 뇌의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음에 마음 작용,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떤 작용, 마음이 일어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그 뇌과학적인 설명,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배우고 뭔가를 기억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뇌과학적인 이해, 이제 마음을 좀 더 나누어서 단순히 마음이라고 했던 것을 보다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이해하고 연구했던 것이 유식학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의식과 말라식, 아래아식, 이렇게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면 문일수 교수님께서 그 의식이 뭔가, 그 다음에 그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7주차 강의를 마치면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게 되겠고,
자, 1주차 제 강의 소개 중에 마음과 뇌는 하나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희들 강의가 마음과 뇌라고 하는 강좌입니다만은 마음이 곧 뇌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 심자라고 하는 이 한자는 사실은 우리의 심장을 그대로 모형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픈, 오른쪽 심방, 심실, 왼쪽에 이런 심실 다 있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쓴 게 마음 심자가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게 마음 결정한다 했을 때 현대식으로 한자인 이 마음으로 해석하자면 우리 심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결정한다 했을 때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옛날 어른들도 이 머리를 가지고 생각한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왜 마음심이라 했을까 의문이 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뇌입니다. 그렇죠? 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은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의학계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 해야 될 건데 심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뇌는 제가 생각하자면 이 뇌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서 이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도 두개골을 이렇게 절단을 하고 그 뇌에 어떤 충격을 줘도 이 뇌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멍청 뜬다 하는 것처럼 이 뇌는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흥분이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뭔가가 드러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현대까지 뇌과학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 뇌는 이렇게 앞쪽에 있다 해서 머리 앞쪽에 있다 해서 전두엽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리 중앙에 있다 두정엽 이렇게 표현하고요. 뒤쪽에 있다 해서 후두엽이라 표현하고 측면에 있다 가쪽에 있다 해서 이 척두엽이라고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이 뇌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일수 교수님이 좀 더 말씀을 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불교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달해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바라보았고 부파불교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바라보았으며 이 대승불교 유식이죠.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제가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약간 말씀처럼 유식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 치고 나면. 왜냐하면 이 불교에서 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파가 바로 이 유식학이기 때문에 유식학에서 바라보는 마음, 세 번째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식학에서 바라보는 마음의 변환, 마음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인가? 마음은 고정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도 또한 언제나 변하는 것이다.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인 것이 모든 건 변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 또한 변하는 것이죠. 또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든지 또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환시키는 과정을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이 마음이 결정하는 건데, 우리 삶에 있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물론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면, 그 다음에 문일수 교수님은 이 괴로움의 근원이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겠습니다. 12주차에는 그 외에 대승불교 경전, 많은 그 경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곳, 또는 우리가 명상, 이런 불교에서는 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13주에 되면 이제 그 문희수 교수님께서 감정, 우리는 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감정을 어떻게 뇌과학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자아의식, 나라고 하는 생각,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는 어떠한 그 구조로서 그렇게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4주차에는 오늘날 명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는 명상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뇌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미 서양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고 합니다만은, 문일수 교수님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일수 교수님이 강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본 강의도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됩니다만은, 강의가 15주를 다 못 채울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또 혹은 이것들을 좀 더 이렇게 펼쳐서 그 13주나 이 안에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강의가 사정에 따라서 조금은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과 뇌 강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마음과 뇌라고 하는 강좌에 많은 신청들을 합니다만, 해놓고 난 뒤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하나를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게 뇌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융복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좌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강좌에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보면, 이런 강좌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전국에서도 유일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마음을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또 마음과 뇌는 하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나오자 없이 이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강의 간단하게 마음과 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저희들도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문리수 교수님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